4-3이고 호르몬하고 항상성 유지까지 배울게요. 항성이 아니고 항상성 유지 보겠습니다. 호르몬이 뭔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호르몬이라고 하면은 우리 몸에 작용하면서 모든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할 건데 이것들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 몸에 뭐 있을까? 변하면 안 되는 거. 우경아. 자, 우리 몸에서 변하면 안 되는 것들이 뭐가 있어? 뭐 마음 이런 거 말고 친구야. 변하면 안 되는 거. 체온 있잖아요. 우리 체온이 크게 막 차이가 나버리면 안 돼. 36.5도에서 거의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거든. 이 36.5도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호르몬.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체액의 농도라고 하는데, 체액이라고 하면은 수분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 몸의 수분량을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도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에서 수분량을 어떻게 조절을 하냐면, 우리 몸에 물이 많아. 그러면은 오줌을 싸가지고 물을 빼내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물이 지금 부족해. 땀을 되게 많이 흘렸어. 그러면은 물이 부족한 상태니까 물을 바깥으로 내보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역할들을 도와주는 것이 호르몬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몸의 혈당 조절. 혈당이 뭐지? 밥을 먹으면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걔를 소화시켜가지고 맨 마지막에 포도당까지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 포도당이 있는데 이 당분이 혈액에 섞여 들어가 있어야 돼. 이 당분을 가지고 우리가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 근데 이게 뭐 우리가 밥을 너무 많이 먹었어. 혈당이 너무 높아. 그럼 혈당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혈당을 낮춰줘야 돼. 이렇게 나오는 호르몬이 또 있을 거고요. 밥을 안 먹었어. 운동을 너무 심하게 했어. 배가 너무 고파. 뭐 에너지도 없어. 그러면은 우리 몸에 축적되어 있던 그 당분들을 다시 몸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이 호르몬이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거죠. 쉽게 생각하면 줄임말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항상성이라고 하면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유지하려는 성질. 자, 이것을 항상성이라고 불러줄 수가 있겠다. 이런 것들 볼게요. 자, 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신경계가 작용할 수도 있고 호르몬이 작용할 수도 있어. 두 가지의 놈들이 전부 우리가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1번. 자, 내용 들어갈게요. 호르몬 조절 작용입니다. 자, 우리 몸에 호르몬이 나올 건데 어디서 나올 거냐면 몸 내부에서 분비돼 가지고 몸 내부로 퍼질 거란 말이죠.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는데 바깥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 눈물 흘리죠. 그지? 이런 거는 바깥으로 나오고 침 뱉는 거.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 대표적인 건 이거죠. 눈물 흘리는 거, 침 뱉는 거, 콧물 나는 거 이런 것들 전부 우리 몸에서 분비돼서 바깥으로 분비되는 건데 우리 몸에 분비가 되긴 되는데 분비돼서 몸 안쪽으로 퍼지는 것들 이런 것들 내 분비계를 통해서 퍼질 건데요. 자, 1번 호르몬의 특성 보겠습니다. 자, 호르몬의 특성 첫 번째 자, 1번 내분비샘에서 분비된다. 자, 우리 몸에 내분비샘, 외분비샘이 있을 건데 내분비샘에서 분비될 건데 몸 안쪽으로 분비가 된다고 했죠. 그럼 뭐를 타고 이동을 할 거냐? 이거 중요하다. 간혹 나옵니다. 자, 혈액을 타고 이동을 할 거예요. 혈액을 타고 이동한다. 누가? 호르몬이.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분비돼가지고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퍼지긴 퍼질 건데 표적기관이라고 있어. 이 호르몬은 어디 가서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딱 그쪽 부위에만 전달될 수 있게 표적기관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이 호르몬은 표적기관 혹은 표적 세포가 있어요. 요 기관으로 가거나 세포로 가서 작용을 해준다는 겁니다. 호르몬의 특성 두 번째 봤어요. 세 번째, 이 호르몬은
굉장히 많은 양이 나와서 몸 전체에 퍼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소량이 나옵니다. 미량이라고 하는데, 자, 미량으로 적은 양이 분비돼 가지고 우리 몸의 대사작용, 생리작용 이런 것들을 조절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르몬이 사람에 따라서 이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경우가 있고 적게 분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허용되는 범위 아니면 모르겠는데 이게 허용되는 것보다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좀 곤란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많이 분비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적게 분비됐을 때도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타나는데, 과다증, 얘는 많이 분비됐다는 얘기겠지? 과다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핍증 이 생길 수가 있다. 과다증이라고 하는 건 호르몬 양이 어떻게 너무 많이 나왔을 때, 결핍증은 호르몬이 부족할 때, 적게 나올 때, 안 나올 때, 뭐 이런 것들. 대표적인 호르몬으로 생장 호르몬을 얘기할 수가 있겠다. 생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왔어. 걔는 어떻게 되겠어? 엄청나게 커지겠지. 그지? 키가 너무 큰 거야. 그죠? 그리고 생장 호르몬이 적게 나왔어. 걔는 소인증이라고 해서 병에 걸리는 거죠. 애가 안 커요. 사람이 안 크는 거야. 그 머리부터 뭐 가슴, 뭐 다리까지 해가지고 비율은 똑같아. 비율은 괜찮아. 비율은 괜찮은데 키가 너무 작아. 이런 것들을 소인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소인증 중에서도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 머리는 정상인데 몸이 너무 작은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유형으로 이 병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정리한 거 됐죠? 이 정도. 자, 1번 호르몬의 특성 봤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과 신경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호르몬, 신경계 비교.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 두 군데에서 도와줄 건데, 첫 번째 호르몬이 도와주는 경우가 있고, 신경계에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개의 전달 체계와 전달되는 속도, 범위 이런 것들이 조금 다릅니다. 자, 신경계는 뉴런들이 연결돼-가지고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호르몬은 혈액에 분비돼-가지고 온몸에 퍼져야 되기 때문에 좀 반응이 느려요. 늦게 전달되지만 광범위하게 퍼질 수가 있고, 그리고 효과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 정리해서 표로 한번. 자, 신경계라고 하면은 뉴런들이 뭐 운동 뉴런부터 시작해서 감각 뉴런, 그 다음에 뭐였지? 운동 뉴런하고 연합 뉴런까지,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 이렇게 세 개가 연결돼 가지고 쭉쭉쭉 한 번에 빠르게 이렇게 전달이 될 겁니다. 자, 호르몬부터 정리. 그리고 신경계, 이 두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몸이 어떤 상황에 놓여졌을 때 여러분들이 도와줍니다. 다시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들 전달 매체 볼게요. 방금 얘기했어요, 요거는. 자, 호르몬의 전달 매체는 뭐라 그랬죠? 요거였죠? 누굽니까? 혈액이죠. 느리겠지? 자, 신경계 전달 매체는 누구라고 했을까?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어. 시냅스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자, 신경계는 뉴런을 통해서 자극들이 전달될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전달 속도. 자, 전달 속도는 이것도 좀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호르몬은 느려요. 느리다. 천천히 이동합니다. 혈액을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느립니다. 자, 신경계 연결이 이미 다 돼 있어. 돼 있는 상태에서 후다닥 들어가기 때문에 전달 속도가 빠르다. 자, 그렇지만 범위가 있겠죠? 작용 범위. 요 범위가 호르몬이 조금 더 넓게 나타납니다. 자, 작용 범위는, 자, 호르몬이 넓다. 온몸에다 작용될 거고, 온몸. 그러니까 넓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넓게 다 퍼질 거고요. 그 다음에 신경계로 전달되는 것들은 작용 범위가 좁다까지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효과. 신경계는 금세 끝나고요. 호르몬은 오래 갑니다. 지속적.
그러니까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길다 짧다라고 할까? 다시 지속적 하지 말고 효과가 길다. 얘는 짧다. 자, 마지막으로 특징. 여기까지만. 자, 호르몬의 신경계와 호르몬을 비교했을 때 호르몬만이 가지는 특징은 뭐가 있다? 표적 기관이 있다. 표적 기관과 표적 세포가 따로 정해져 있어. 자, 신경계는 전달될 때 가지돌기 혹은 축삭돌기 기억하니? 우경아, 강의 다 봤어? 강의 다 봤어? 그때 와서 봤었나? TV로 강의 쌤 수업한 거 다 봤죠? 그러면은 신경계에서 신경계 파트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을 뭐라고 불렀었지? 무슨 돌기였어? 있었어. 가지돌기라고 했었죠? 지금 공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걸 거야. 자, 여기 앞부분을 가지돌기라고 했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끝부분을 뭐라고 했었지? 기억나면 대박인데. 자, 이거는 축삭돌기라고 했었어요. 가지돌기, 축삭돌기 하는데, 뉴런에서는 자극이 전달될 때 방향이 양방향으로 다 되니 아니면 한 방향으로밖에 못 가니? 한 방향으로밖에 못 간다 그랬어. 여기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 축삭돌기는 자극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방향이 한쪽으로 이렇게 일방통행한다 그랬어. 이 내용을 적을 거예요. 자, 신경계는 자극이 한쪽으로만 전달된다. 일방통행한다. 요거는 왜 흰색이냐? 표적 기관과 세포가 있다. 그리고 뉴런은 일방통행 한 방향으로만 자극이 전달될 수가 있겠다. 자, 호르몬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것들은 어떤 호르몬이 있는지 이거 알아야 돼요. 예. 화살표가 어디 있어? 이거? 내부 이거 어디 있어? 이거? 과다증은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는 뜻. 결핍증은 호르몬이 적게 나와서 생성되는 병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자, 우리 4단원을 공부할 때는 암기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서술형이 없는 상태. 올해 있나? 서술형? 얘기했어? 있으면 큰일 나. 서술형 있어 없어? 서술형이 만약에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문제를 암기하는 방법은 간단해. 첫 번째는 문제를 풀어야 돼. 내용을 싹 정리를 한번 했어. 필기를 다 했죠? 필기 다 했고 선생님이랑 수업 같이 들었어. 내용은 다 알고 있단 말이야. 대체로 알고 있어. 아직 암기가 안 된 거지. 문제를 풀어봅니다. 문제를 풀다가 이거였는데? 그래서 빈칸 채우기나 OX 같은 것도 해봐요. 그 다음에 많이 해야 되는 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제대로 이해를 했고 암기를 했는지는 문제를 풀면서 결정이 될 수가 있죠. 문제를 풀었어. 똑같은 유형을 몇 개를 풀었단 말이야. 풀었는데 얘를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내용을 보는 거지. 잘 들어야 돼. 우경아. 문제를 다시 푸는 거야. 틀렸어. 왜 틀렸는지를 한번 체크해봐. 이 내용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다시 한번 체크를 했어. 앞에 내용을 봐. 이거였지. 기억을 했어. 다시 똑같은 문제를 또 풀어봐. 근데 이번에는 맞았어. 그지? 맞췄네. 내 이제 알 것 같은데. 다음번에 또 풀었어. 근데 또 틀려. 그럼 다시 그 부분을 자꾸 보는 거야. 맞추는 부분은 넘어가도 괜찮아요. 암기할 때. 근데 틀리는 부분은 다시 내용 보고 문제 다시 풀어보고 또 문제를 풀고 틀린 부분은 이거 왜 틀렸는지 확인하고 다시 문제 풀어보고 요 과정이 반복되면서 암기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얘를 암기를 해야 되겠다고 전달 매체 혈액은 느리다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이동한다, 느리다, 온몸에 넓다, 길다, 표적기관, 세포 이런 걸 쭉쭉쭉쭉쭉 적잖아. 과학은 이런 식으로 암기할 필요가 없어. 알았어? 암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문제를 풀면서 암기하는 거야. 틀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은 일단 내용을 전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 완벽하게 암기를 한 상태로 문제를 풀라는 얘기가 아닌 거지. 알았어? 적당히 내용 다 듣고 정리됐고 빈칸 채우기 할 수 있고 OX 맞출 수 있다? 그럼 그때부터 바로 문제를 푸는 거야. 문제를 풀면서 다시 복습하고 다 틀린 거 오답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외우는 거죠. 문제를 진짜 겁나게 많이 풀어야 돼. 알았어? 암기를 다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많이 풀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오답을 잘 챙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3번. 이제 호르몬에 대해서 봤어요. 호르몬을 보면 이제 이 어떤 호르몬이 있고 이 호르몬이 어디에서 나오고 얘 역할이 뭐고 이런 것까지 다 기억을 하고 이것도 암기를 해야 되지만 이 암기를 할 때 문제를 풀면서 하면 됩니다. 자, 호르몬이 분비되는 내분비 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그려야 돼요, 또. 자, 책에 나와 있는 그림대로 하려면 우리 못 외웁니다. 우리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엄마야, 그림이 너무 거시기 한데? 다시 그릴게요. 괴물처럼 그려놨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머리통을 그리면 됩니다. 여기 어깨부터 시작해가지고 몸통, 배까지 싹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한 페이지 쭉 다 그려야 돼. 그리고 여기 쭉 다 쓸 거거든? 어떤 호르몬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자,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머리통 위에서부터 보자. 머리통 위에 좀 가운데 있는 거, 요거 눈 아니야. 요거 간뇌라고 했었어요. 간뇌 기억하니? 간뇌. 혹시 기억해? 간뇌. 간뇌, 중간뇌 기억해? 안 나? 암기해야 돼. 자, 뇌 안에서 대뇌 있었고 대뇌 밑에 중간뇌 있었고 간뇌, 중간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여기가 간뇌예요. 간뇌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하트 모양 거꾸로 해놓은 것처럼 있었어. 이거 시상하부의 뇌하수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간뇌 안에 있는 뇌하수체. 자, 여기서 호르몬이 세 종류가 나올 겁니다. 자, 세 종류 해볼게요. 첫 번째, 이게 내용이 많은데 여기 다 적을 수 있을려나 모르겠다. 자, 해볼게요. 생장 호르몬 여기서 나옵니다. 글씨를 줄이기 위해서 호르몬 H라고 할게요. H라고 써져 있으면 호르몬이다. 기억하자. 알았지? 자, 생장 호르몬이 어디서 나온다? 내분비샘 중에서 어디? 뇌하수체에서 나올 거야. 생장 호르몬이 하는 역할은 간단하지. 무슨 역할을 할까? 우리 몸을 키우는 거지. 그치? 생장하는 역할. 몸의 생장을 촉진시킨다. 요 역할을 하는 게 뇌하수체의 생장 호르몬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호르몬 배웠어요. 어디서 나온다? 뇌하수체에서 나온다. 다음 두 번째, 갑상샘 자극 호르몬. 아따, 이거 복잡합니다.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 몸이 추워졌을 때 따뜻하게 데우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좀 이따가 다 적고 나서 그 설명을 다시 할게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갑상샘의 티록신 분비를 촉진시킨다. 이 역할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입니다.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는 것은 1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티록신을 분비시키기 위한 1단계 호르몬이야. 그럼 얘가 분비되면은 티록신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니까 전달돼가지고 2단계 호르몬이 생성된다고 보면 될 겁니다. 자, 좀 이따 다시 마무리 해줄게요. 자, 세 번째,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이뇨작용이 혹시 뭔지 알아? 이뇨작용. 들어봤어? 이 뇨가 무슨 뇨일까? 노상방뇨 들어봤어? 노상방뇨 뭐 하는 거야? 길거리에다 오줌 싸는 거 노상방뇨잖아. 여기에는 뇨라고 하는 거는 이거 오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뇨라고 하면은 오줌을 싸게 한다. 오줌을 잘 누울 수 있게 한다. 이게 이뇨작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앞에 나와 있는 항, 이거 뭘까? 항. 저항한다 할 때 그 항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오줌을 못 싸게 하는 거야. 알았어? 자, 오줌을 억제한다는 거죠. 이거 왜 그럴까?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 이 호르몬이 나오겠지. 운동 겁나 많이 했어. 여름에. 엄청 운동을 많이 해서 땀이 진짜 막 팥죽같이 흘렀어. 엄청 많이 났어. 내 몸에 물이 부족해. 근데 오줌 싸면 돼, 안 돼? 안 돼. 수분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때 뭐 해주는 거야? 이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서 내 몸의 수분을 바깥으로 내보내지 못하게끔 역할을 도와주는 게 이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얘가 어디 있다고? 뇌하수체에서 나올 거라고요. 내분비샘입니다. 자,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콩팥에다 분비될 거예요. 콩팥으로 분비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콩팥이 표적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콩팥에 딱 분비가 되는 거야. 그럼 콩팥에서 얘가 들어왔네? 좀 안 싸야지? 이렇게 잡고 있는 거지. 되겠어? 그러면은 잡고 있으면서 수분을 다시 흡수해야 돼요. 수분 재흡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얘가 항이뇨 호르몬 되겠습니다. 3개 배웠네요. 몇 개냐 총?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정도 되거든요. 일단 3개 배웠습니다. 다음 쭉 가자. 좀 비정상인데요? 이씨, 큰일 났네. 자, 너무 생장 잘하는 거. 성장할 때 성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너무 대둔데요? 괜찮지? 뭐 이렇게 갈게요. 자, 보자. 우리 목 주변에 있는 거. 목 조금 더 위에 있을까? 너네 갑상선암 이런 거 들어봤어? 들어봤을 거야. 이 갑상선에 있는 여기 갑상샘이라고 있어요. 자, 갑상샘. 뭔가 나왔는 것 같은데? 아까 뭐 들어본 것 같은데? 여기죠. 어디 갔어? 여기다, 여기 있다. 자, 갑상샘에서는 어떤 호르몬을 분비할 건가? 내분비샘에서 얘는 티록신. 갑상샘에서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시킬 겁니다. 자, 이 티록신이 하는 역할은 세포호흡 기억나야 돼요. 요거 우리 2학년 때 5단원 때 배웠던 내용이었죠. 세포호흡이죠. 요거 해가지고 우리가 뭐를 만들어냈었지? 에너지를 만들어냈단 말이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도와주는 거 티록신 호르몬 되겠습니다. 자, 얘는 세포호흡을 하고 나면 에너지가 만들어져. 이 에너지를 우리가 대부분 뭐에 사용한다 그랬어? 체온을 유지시키는 데 사용을 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여기 있는 티록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을 다시 데우기 위해서 우리 몸의 체온을 높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호르몬이라 이거지. 그럼 언제 얘가 나와야 될까? 더울 때 나오겠어? 추울 때 나오겠어? 당연히 추울 때 나오겠죠. 근데 한 단계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먼저 추워. 내가 너무 추워. 그럼 우리 몸이 감지를 할 거 아니야. 누가 인지하니? 인지를 하는 것은 대뇌가, 뇌에서 인정합니다. 대뇌가 아니고 간뇌. 간뇌에서 추운 거를 인지를 했어. 그쵸? 그러면은 여기 뇌하수체에서 어떤 호르몬을 하나 분비를 할 거야. 예림아, 혹시 졸려? 졸려? 안 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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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지 마. 알았어. 너무 잠잠하게 있어가지고 우경이 뒤에 딱 가려져가지고 안 보여서 그래. 자, 뇌하수체에서 인지를 한 다음에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를 하겠지. 어디로 분비할까? 갑상샘으로 분비하고. 이름 자체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인데 누구를 자극하겠니? 갑상샘을 자극하겠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어디로 분비한다? 여기 갑상샘으로 분비를 하는 거야. 됐어? 그럼 이 갑상샘에서 티록신을 분비를 하는 거죠. 그럼 이 티록신이 이제 우리 온몸에 작용을 하면서 세포호흡을 촉진시키는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되겠어? 세포호흡이 촉진되고 나면 다시 체온이 상승될 거야. 이때 이게 추울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되겠니? 자, 갑상샘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볼 거 부신이라고 있어요. 부신. 이 콩팥입니다. 콩팥 윗부분에 달려있는 거 있어. 이렇게 파란색 부분이야. 자, 요 부위입니다. 잘 봐야 돼요. 콩팥 위에. 여기가 이름이 뭐다? 부신이다. 자, 부신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분비되는 어떤 호르몬이 있다 그랬죠. 아드레날린 들어봤니? 아드레날린? 이 아드레날린이 뭐 하는 걸까? 와, 씨. 야, 축구 경기를 봤더니 막 아드레날린이 엄청 나왔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지. 그렇지? 몸이 혈기왕성해지고요.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고 이런 호르몬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데 발음이 잘 안 되냐? 아드레날린. 자, 또 다른 이름으로 에피네프린 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여기 두 개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건데 두 개 부르는 이름이 다를 수가 있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하는 역할은 여러 가지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이 아드레날린은 우리 기분을 좋게 한다, 뭐 몸이 더 활발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거 말고도 이 아드레날린이 역할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 심장 박동수를 빠르게 만들어준다. 흥분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건 맞죠. 그 다음에 혈압을 높이고요.
혈압을 높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혈당량, 이거 중요합니다. 혈당량도 높여준다. 이거 중요해요. 자,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은 우리 몸의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혈당도 많이 분비될 거고요. 혈압도 높아질 거야. 되게 흥분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혈당이 많이 분비된다는 것은 뭐야? 우리 몸에 혈당이 부족한 상태가 있을 예림아, 저런 거 같은데? 저랬어? 순간적으로 잠깐 서 있어. 저 뒤에 가갖고. 우리 몸에 운동을 했어. 운동했단 말이야. 운동하고 나서 우리 몸에 혈당이 부족해. 에너지를 다 썼어. 그죠? 양분이 부족해. 그때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혈당을 다시 분해시켜가지고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뭐다? 아드레날린이다. 혈압이 높아졌어. 혈압이 낮아. 저혈당 상태, 저혈압 상태가 됐어. 그때 혈압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요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여러 가지 역할이 있어요. 몇 개 있냐? 하나, 둘, 셋, 넷, 5개 했죠? 4개만 더 하면 됩니다. 이름 다 외워야 돼요. 이거 이자입니다. 이자 들어봤어. 이자 언제 들어봤어? 예전에? 야, 예전이라고 하면 어떡해. 이제 언제 들어봤어? 2학년. 그래, 2학년 때 들어봤죠. 2학년 때 어떤 단원 할 때 들어봤어? 어떤 단원 할 때? 동물과 에너지 5단원 할 때 이자 나왔어요. 이자에서 하는 역할이 있었어. 뭐였죠? 기억나면 좋은데 안 날 수도 있고. 야, 이자에서는 우리 몸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소화시키는 소화요소를 모두 분비한다. 기억나니? 네. 그지? 녹말을 몇 당으로 분해시키는 소화요소 뭐였죠? 그런 거 있었어. 다 까먹었겠지. 나중에 다시 공부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있었냐? 아밀레이스. 그죠? 그 다음에 펩신, 트립신 나올 거고, 라이페이스. 이런 거 있었죠. 그것들을 분비하는 기관이 여기 이자였어. 그죠? 근데 이자가 이번에는 호르몬을 또 분비를 할 수가 있다네. 이거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자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중에 하나. 진짜 엄청 중요한 거. 인슐린 들어봤어? 들어는 봤지. 근데 얘가 뭐 하는 역할,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는 알아? 인슐린이라고 하면은 당뇨병 걸린 사람들 혹시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당뇨병 걸린 사람들은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고 해가지고 주사기 같은 거 배에다 찔러가지고 쿡쿡 맞는 거 본 적 있어? 본 적은 없을 거야. 그렇게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의 혈당이 너무 높아진 상태가 됐어. 또 밥을 먹거나 했을 때 당분이 너무 많아진 상태야. 그지? 예림아, 집중. 자, 당분이 우리 혈액에 많이 섞여 있어. 그럼 에너지를 많이 낼 수 있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섞여 있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진단 말이야. 그냥 이런 상태가 됐어.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인슐린인데 이 인슐린이 잘 안 나오는 거야. 당뇨병 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주사를 맞아서 이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해주는 인슐린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자에서 이게 안 나와. 그럼 엄청 진짜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자, 인슐린 볼게요. 인슐린 역할은 혈당량을 우리 몸에 당분이 너무 많이 들었어. 이 당분을 조금 제거를 해야 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한 가지 호르몬이 더 나옵니다. 자, 이자하고 글루카곤이죠. 자, 이 글루카곤은 이 인슐린과 반대작용을 합니다. 인슐린이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어? 혈당량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었어. 근데 반대로 이 글루카곤이 하는 역할은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글루카곤이야. 자, 글루카곤이 그러면 언제 나와야 되겠어? 운동했을 때, 내 몸에 영양분이 부족할 때, 이때 나와야 되겠죠. 자, 표적기관을 볼게요. 표적기관은, 이거 표적기관이 따로 있어. 표적기관은 저기입니다. 간이에요. 간이에요. 자, 인슐린도 그렇고요. 글루카곤도 그렇고 여러분들 간에다 분비될 겁니다. 그럼 간에서 자, 혈당이 많이 들어왔어. 그럼 간에서 한번 이 혈당량을 좀 죽인 다음에 혈액으로 보낼 거고요. 그리고 내 몸에 혈당이 부족해. 그럼 간에서 왜 글루카곤이 혈당량을 높여줄 수 있냐면 이게 좀 신기하죠. 외부에서 에너지를 뭐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음식물을 먹는 것도 아닌데 혈당량을 어떻게 높일 수가 있지? 왜냐면 갖고 있는 게 있어. 자, 많이 들어왔어. 혈당이 영양분이 많이 포도당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그것들을 지금 낮춰야 돼.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포도당이 많은 상태에서 포도당을 뭉쳐요. 압축해가지고 뭉치는 거야. 뭉쳐가지고 어디다가 저장을 시킬 거야. 어디다가? 간에다가 저장을 시키는 거야. 간에다가 저장을 시켜놨어.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 묶어놓고 저장을 시켜놓은 건 결합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글루카곤입니다. 그치? 이거 이해되니 그러면? 자, 밥을 먹었어. 당분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 낮춰야 돼. 그럼 혈당량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상태로 만들어서 간에다 저장을 시켜놨어. 또 이번에는 내 몸에 운동을 많이 해서 혈당이 부족해. 그럼 아까 묶어놨던 거였죠? 갖고 있었던 거. 그건 요거를 결합을 풀어서 다시 사용해 줄 수가 있다. 어디서? 간에서 이 역할을 한다는 거지. 되겠니? 호르몬은 어떤 호르몬? 이자에서 나오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요 글루카곤하고 인슐린이 간에다 분비돼 가지고 혈당을 높이거나 낮추는 역할을 해주는 그걸 할 수가 있겠다. 몇 개 했냐? 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두 개 남았습니다. 자, 생식샘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생식샘. 얘는 간단합니다. 자, 생식샘이라고 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다를 수가 있어요. 남자 같은 경우는 정소라고 있습니다. 정소. 자, 정소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호르몬을 분비할까? 이거 성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생식 호르몬이라고도 하고. 자, 생식 호르몬 중에서 정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남자죠. 남자라고 적어야 되겠다. 일단 정소. 남자는 호르몬 이런 테스토스테론 들어봤니? 혹시 들어봤어? 처음 들어봤어? 테스토스테론. 남성의 2차 성징을 발현하는 걸 도와준다. 자, 생식샘 정소에서 남자 같은 경우죠. 테스토스테론이 나와서 남성의 2차 성징을 발현을 도와준다. 됐나요? 다음에 여성은 뭐겠어? 여자는 난소겠죠? 난소에서 이 여자입니다. 여자한테서 나오는 생식 호르몬 뭡니까? 에스트로겐 들어봤어? 에스트로겐이고요. 효과는 똑같아요. 여성의 2차 성징 발현까지. 됐나? 정리 한번 하자.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3번 내분비샘. 어떤 내분비샘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올 거고 이 호르몬이 어디다 작용을 할 거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여기 내용이었죠. 싹 다 외워야 되겠지. 암기할 게 사단원 파트는 진짜 암기가 너무 많아서 공부를 했으면 맞추는 거고 공부를 안 했으면 그냥 틀리는 거야. 머리가 좋고 나쁘고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한 사람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간내 뇌하수체에서 생장 호르몬 나옵니다. 생장 호르몬은 몸의 생장을 촉진시킨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겠죠. 그렇죠? 갑상샘의 티록신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갑상샘 자극 호르몬 됩니다.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은 물을 바깥으로 내보내면 안 된단 말이야. 물의 재흡수가 일어나는 콩팥에다가 분비돼 가지고 물의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시킬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갑상샘이죠. 아까 여기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있었는데 요거죠. 그죠? 이 갑상샘은 티록신을 분비해서 온몸에다가 세포 호흡을 시켜가지고 체온을 상승하는 역할을 시켜주는 게 갑상샘에서 나온 티록신. 그 다음 부신이 있어요. 콩팥 위에 붙어 있습니다. 부신의 이름은 아드레날린 혹은 에피네프린이라고 불러줄 수가 있고 이 아드레날린의 역할은 심장 박동수를 높여주고 혈당량을 높이고 혈압을 높이는 역할을 해준다. 혈당량을 높이는 거 그럼 두 개죠. 요거 글루카곤하고 여기 아드레날린까지 이 두 놈 다 혈당량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거야. 낮추는 건 하나밖에 없는데 높이는 건 왜 많지? 이게 에너지를 내는 게 우리 몸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에너지를 낼 수 있으려면 이 당분이 필요하거든. 포도당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자죠. 이자에서는 두 가지 호르몬이 나올 건데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이 있어요. 이게 두 개 작용하는 게 반대라고 해서 길항작용이라고도 불러. 길항작용. 자,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대체로 밥 먹었을 때 당분이 높으니까 이 높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죠. 혈당이 너무 높을 때 혈당을 낮추려면 포도당을 단당류라고 부르는데 포도당을 이당류를 젖당, 엿당, 설당 이런 거 있었고 다당류를 하나 있었어. 이름 뭐였을까?
탄수화물 중에서 포도당, 그 다음에 엿당, 젖당, 설탕, 그리고 맨 위에 많이 묶여있는 거 뭐라고 그러죠? 녹말 들어봤어? 탄수화물 먹었을 때 녹말이 들어오면은 침이 설탕, 엿당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소화효소가 포도당으로 바꾼다 이런 얘기 있었지. 그러니까 자, 혈당량이 높은 상태에서 혈당량을 낮춰가지고 어떤 상태로 바꿔가지고 간에다가 저장을 한다 이거야. 그 바꾸는 형태를 글리코젠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포도당이 들어갔을 때 걔네끼리 결합을 해서 단당류를 다당류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당류의 이름은 글리코젠입니다. 글리코젠으로 만들어가지고 간에다 저장을 시킨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내 몸에 혈당이 부족해. 운동했어. 밥도 안 먹었어. 배가 너무 고프고 에너지가 없어. 그때 간에다가 저장시켜 놓은 글리코젠의 결합을 풀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으로 다시 만들어 줄 건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글루카곤입니다. 글루카곤은 다시 글리코젠의 결합을 풀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 주죠. 혈당량을 높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식샘인데요. 남자의 생식샘과 여자의 생식샘의 이름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죠. 남자의 생식샘은 정소라고 하고요. 이 정소에서 분비되는 것은 테스토스테론이고요. 이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2차 성징의 발현을 도와준다. 그 다음에 여성의 생식샘에서 난소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난소는 에스트로겐을 분비해가지고 여성의 2차 성징의 발현을 도와줄 수가 있겠다. 총 몇 개냐? 3, 6, 4, 5, 6, 7, 8, 9 9개입니다. 이거 모두 암기돼 있어야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4번 볼게요. 4번 네 번째 호르몬 관련 호르몬 분비 이상 호르몬 분비 이상 요거도 시험 문제 간혹 출제될 거니까 이거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 표로 할게요. 하고 바로 지워버려야겠다. 자, 먼저 어떤 호르몬인지 그리고 분비량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건지 그리고 질병 이름이 뭐고 어떤 증상이 나타날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장 호르몬부터 이건 두 가지가 있겠죠. 생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많이 나왔을 때도 병에 걸리고요. 적게 나와도 병에 걸립니다. 자, 분비량이 과다했을 때, 많이 나왔을 때 자, 생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온다. 아까 얘기했었죠. 거인증, 거인병 이런 거 보통 얘기하지. 질병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거인증 그리고 말단 비대증. 거인증은 그냥 키가 엄청나게 큰 거야. 그지? 덩치가 엄청나게 크고 키가 되게 큰 사람을 말단 그 거인증이라고 하고 말단 비대증은 특정 부위, 손, 발 코, 귀, 뭐 이런 것들이 특정 부위만 커지는 것을 말단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자, 증상은 키가 크다. 비정상적으로 큰 거야. 저 누구냐? 최홍만 같은 사람 있죠. 그 다음에 말단 비대증은 손하고 발이 크다. 너무 큰 경우. 너무 큰 경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결핍. 생장 호르몬이 적게 나오는 거지. 결핍돼 있어. 이거는 소인증이죠. 얘는 키가 작다. 뭐 이런 정도 볼 수가 있고. 자, 생장 호르몬 하나 살펴봤고요. 두 번째 티록신 보겠습니다. 자, 티록신도 마찬가지로 많이 분비됐을 때 그리고 적게 분비됐을 때 두 개 다 있어요. 아까 우리가 기억나야 되는데 좀 전에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겠죠. 티록신은 뭐 하는 거였어? 세포호흡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티록신이었어. 자, 그런데 세포호흡을 촉진시키는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전부, 영양분을 전부 소비를 해버리는 거죠. 계속 소비하는 거야. 그죠?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에너지가 축적이 안 되는 거잖아. 양분이 축적이 안 되고 들어오는 양분마다 전부 사용을 해버리는 거지. 티록신이 과다로 분비되기 때문에 질병은
요거는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고 불러요. 이름이 좀 어렵지? 갑상샘 기능 항진증입니다. 이 사람들은 체중이 적게 나갑니다. 되게 왜소하고 말랐어요. 그리고 눈이 튀어나와요. 안구 돌출. 자, 눈이 돌출되고요. 그 다음에 신경이 예민하다. 자, 이런 질병을 가질 수가 있다. 이게 호르몬 때문에 나타나는 질병이고요.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고 합니다.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그죠? 세포호흡이 너무 많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티록신이 분비가 안 돼. 결핍. 세포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않고 영양분을 그대로 갖고만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영양분이 몸에 쌓이겠죠. 살찔까 안 찔까? 이 사람들이 살이 찌는 거야. 그리고 맨날 추워요. 체온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라고 얘기하고요. 체중이 많이 나갑니다. 내 몸에 있는 양분을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체중이 많이 나가고 추위를 잘 타요. 이거 왜 그럴까? 자, 티록신이 하는 역할은 우리 몸에 영양분을 소비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티록신이 별로 안 나와. 세포호흡이 별로 안 돼. 체온 유지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추위를 되게 잘 탑니다. 이 기능과 관련해서 생각하면은 좀 쉽게 외울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인슐린입니다. 이거 진짜 위험한 병이에요. 인슐린 과다는 별로 없고 인슐린 결핍만 있어요. 자, 인슐린이 결핍됐어. 그럼 내 몸에 있는 혈당을 조절할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했었어. 그죠? 근데 인슐린이 안 나오는 거야 거의. 그럼 혈당을 낮추지를 못하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당분이 너무 높은 상태인 거야. 그럼 뭐라고 불러요? 질병? 우경아, 뭐라고 부를까? 얘가 당뇨병이에요. 이 당뇨병의 위험한 이유는 각종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 손가락 손가락 발가락 끝부분에 혈액이 잘 들어가질 않아. 잘 돌지를 않아. 그럼 그 부분이 어떻게 될까? 썩어요. 그럼 어떻게? 잘라내야 돼. 알겠어? 되게 위험한 병이라고 볼 수가 있어. 됐습니까? 됐어요? 자, 소변의 횟수가 당뇨병에 걸리면 소변의 횟수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오줌에 이 당분이 섞여서 나와요. 그러면 오줌이 달아요. 큰일 나는 거야. 자, 항상성 이유지 파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항상성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다 배웠고 어디 부분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지도 배웠고, 그치? 자, 이번에는 항상성을 유지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각각의 부위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것들이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항상성이 뭔지부터 아까 얘기했죠? 같은 상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했는데, 자, 항상성 좀 자세히 얘기하자면 항상성은 외부에서 환경 변화가 나타난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혹은 더워진다. 자, 외부의 환경의 변화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의 성질은 같은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죠. 자, 몸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게 항상성 되겠습니다. 외부 환경 변화가 나타났어. 갑자기 너무 더워졌단 말이야. 그치? 그럼 내 몸을 차갑게 만들어야 되겠죠? 온도를 내려야 될 거 아니니? 그치? 그런 과정들을 볼게요. 역할을 담당을 해주는 것들이 두 가지 부위가 있다 그랬어. 첫 번째 하나는 뭐였죠? 신경계. 자, 신경계에서 우리 몸에 명령을 내려줄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호르몬이 분비돼가지고 내분비샘에서 분비되겠죠. 각각의 표적기관에 분비돼가지고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다? 체온 유지. 체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티록신이 분비되는 경우 있었죠. 그 다음에 혈당량 유지. 혈당량은 너무 높아도 안 되고요. 너무 낮아도 안 됩니다. 적당하게 유지돼야 될 거고요. 세 번째, 체내
수분량 조절. 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우리 다 배웠어요. 체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먼저 뇌하수체에서 나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갑상샘으로 들어가서 티록신을 나오게 만들 거고요. 자, 혈당량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자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작용을 해줄 거고, 체내 수분량을 조절해 주는 것은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저거죠. 뭡니까? 뭐였죠? 항이뇨 호르몬 있었어요. 그 세 놈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우게 될 겁니다. 자, 항상성 조절 방법은 자, 조절 방법 피드백 플러스 기랑 작용. 피드백이라는 게 뭘까? 피드백 효과 들어봤어? 주고받는다는 얘기거든. 내 몸에 어떤 자극이 들어왔어. 그럼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게 피드백이라고 보면 되고, 기량작용은 반대작용이라고 보통 얘기했잖아. 그쵸? 기랑 관계에 있다는 거는 2단원 할 때도 얘기했어. 기온과 습도는 반대 관계에 있다. 기랑 관계에 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었죠. 그것도 기량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인슐린과 글루카곤도 기량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항상성 조절 방법에 대해서 봤고, 항상성 조절, 이제 실제로 어떻게 조절될 건지도 봐야 됩니다. 자, 1번, 2번에 3번. 항상성 조절. 자, 시간이 된다면은 세 가지 경우 다 보겠습니다. 체온 유지, 혈당량 유지, 그리고 수분량 조절까지 세 개를 다 볼 건데, 시간이 안 되면은 중요한 거 두 개만 일단 볼게요. 첫 번째, 혈당량 조절하는 거. 그 과정을 보겠다는 거예요. 자, 먼저 1번. 밥 먹었어. 고혈당이 됐어. 왜 혈당이 올라갈까? 혈당이 어떨 때 올라가니? 혈이라고 하는 건 피죠. 피에 들어가 있는 당분, 포도당 얘기하는 거야. 피에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 소화를 다 시켰어. 이 포도당을 흡수를 하겠지. 그럼 그때 올라가는 거야. 뭐 했을 때? 식사했을 때. 밥 먹었을 때 혈당이 높아지죠. 뭐 간식을 먹거나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혈당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죠? 보통 탄수화물을 흡수했을 때 혈당이 높아집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 몸에서 언제, 야, 큰일 났다. 당분 들어온다. 준비하자. 해가지고 이제 일들이 일어나겠죠. 어디에서 일어날까? 자, 먼저 이자에서. 혈당이 높아졌어. 뭐를 분비해야 돼? 낮춰야지. 너무 많잖아. 그지? 밥을 과식을 했단 말이야. 그럼 당분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 누구를 분비해야 돼? 이자. 그렇지. 이자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거야. 자, 이렇게 인슐린이 분비됐을 때 우리 몸에서 왜 분비되는 거야? 인슐린 분비되면 어떻게 돼? 포도당 수치를 낮추는 거죠. 그렇죠. 혈당이 내려갑니다. 포도당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지, 인슐린이 분비됐어요. 어디로? 간으로. 그죠? 자, 어디로 분비된다? 간으로 분비돼야 되겠죠. 자, 간으로 분비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분비됐어. 인슐린이 분비됐을 때 두 가지 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어. 첫 번째하고 두 가지 작용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포도당을, 이거 중요하다. 이거 엄청 중요하다. 포도당이라고 하면 단당류라고 했었죠. 최종 소화산물, 단당류, 기본단이라고도 하는데, 포도당을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이당류, 아니 다당류까지 묶어야 돼요. 뭘로 만들어야 돼? 글리코젠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글리코젠으로 만든 상태에서 간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이를 만들어서 다당류. 아이씨, 너무 많아. 안 돼. 이거 다 들어가면 피가 끈적끈적해져. 안 돼. 그래서 이 글리코젠으로 만든 상태에서 간에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다당류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작용이 더 일어날 건데, 인슐린이 분비되면은 바로 세포 호흡을 촉진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포 호흡을 촉진해가지고 바로 이 포도당을 사용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몸에 전체적으로 다 분비가 돼야 될 거예요. 자, 세포 호흡. 자, 세포 호흡이 바로바로 일어나면서 포도당 흡수를 촉진시키는 경우가 있다.
쌤 옛날에 나눠준 그 사탕 중에서 포도당 캔디라고 있었을 거야. 혹시 먹어봤어? 쌤이 준 거 안 먹어봤어? 동그랗게 하얗게 돼가지고 먹으면 엄청 단맛 나는 거 있었어요. 사탕은 아닌데 무슨 씹으면 아그작 씹히는 거 있었거든. 쌤이 그때 애들 피곤하다고 할 때 되게 많이 나눠줬었는데 이 포도당 그 캔디를 흡수를 하잖아. 그러면은 얘가 어떨 때 흡수를 하냐면 수업 중에 우리가 배가 너무 고프잖아. 힘이 없어. 그죠? 에너지가 없고 막 축축 처지고 할 때 얘를 먹으면은 저장시키지 않아. 내 몸에 일단 포도당이 부족하단 말이야. 이 들어온 것을 바로 사용해가지고 에너지를 바로 만들어버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 좀 적당히 많아. 그러면 그냥 좀 저장시켜 놓고 크게 만들어서 덩어리 뭉쳐가지고 다당류로 만들어서 글리코젠 간에 저장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이게 밥 먹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이번에는 운동했을 때 뭐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 이때는 야 아까 저장시켜놨던 거 얘 풀어야지. 얘 사용해야 돼요. 보자. 두 번째 고혈당이었고요. 이제 저혈당입니다. 저혈당은 뭐 했을 때? 운동했을 때. 자, 우리 몸 곳곳 혈액에 들어가 있는 혈당을 대체로 사용을 했어. 부족해. 에너지가 안 나. 힘도 안 나. 죽겠어. 뭐 그죠? 그럼 이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자에서 뭘 분비해야 돼요? 뭐를 분비한다? 글루카곤. 글구가 아니고 글루카곤. 얘를 분비하죠. 어디다 분비하냐? 어디다 분비해야 되지? 얘기했었죠? 어디다가? 간에다가. 간에 들어가 보니까 아까 이거 글리코젠으로 만들어놨던 거 있지. 얘를 써먹어야 돼. 이제 하는 역할 첫 번째, 글리코젠을 분해한다. 글리코젠을 분해까지 쓸까요? 글리코젠을 분해해가지고 뭘로 만들어준다? 포도당으로 다시 만들어준다. 이 포도당이 혈액에 실려가지고 온몸에 들어가서 세포 호흡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주겠죠. 자, 그런데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젠까지 싹 다 썼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죽겠어. 배가 너무 고파. 죽을 것 같아. 간에 있는 것도 글리코젠을 다 갖다 썼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뭐 하는 거야? 우리 몸에 들어있는 지방에 축적되어 있는 그 포도당 있죠. 우리가 너무 혈당을 많이 섭취를 하잖아. 간에도 저장시킬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죠? 저장을 이미 시킬 만큼 다 시켰어. 그럼 나머지 당분은 다 어디로 가? 포도당은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갔을 때 저장시킬 때 뭘로 바꾼 다음에 저장시킨다고 했죠? 지방으로 만든 다음에 저장을 시킨다고 했었어. 그죠? 그럼 지방으로 전환시켜가지고 저장해놓은 우리 몸에 지방 덩어리들이 막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걔네를 소비하는 거야. 그럼 뭐지? 그게 다이어트지. 알겠어? 그러면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그럼 살을 빼고 싶다는 얘기야. 내 몸에 있는 지방을 빼야지. 근육을 빼는 게 아니잖아. 지방을 빼고 싶어. 그럼 운동을 꽤나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혈당에 들어있는, 피 안에 들어있는 포도당을 다 써야 돼. 두 번째는 간에 축적되어 있는 글리코젠까지 전부 사용해야 돼. 그 다음에 뭘 사용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지방.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긴 합니다. 쌤이 재밌어가지고 넣어놓은 거예요. 자, 지방을 분해시켜갖고 포도당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살이 빠져요. 이때까지 애들이 못 가죠. 보통 배가 고프다고 느낄 거면은 글리코젠을 분해시켜서 포도당으로 만들어가는 과정까지 오면은 이미 배가 고파. 그지? 그럼 그때 먹는단 말이야. 그럼 지방에 들어가 있는 이 당분들은 빠지지 않아요. 그럼 살이 안 빠지는 거야. 됐어요? 자, 혈당량 조절하는 방법, 고혈당, 저혈당 요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완전 달라요. 글루카곤은 호르몬이야. 글루카곤은 호르몬이라서 얘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는 호르몬을 글루카곤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거는 포도당을 결합시켜가지고 다당류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당분을 글리코젠이라고 불러. 두 개가 완전히 달라. 앞에 똑같은 거는 글자밖에 없어. 글. 얘도 글로 시작하고 글로 시작한다. 완전 다른 성분이야. 알았지? 얘는 호르몬, 얘는 다당류라고 생각해야 돼. 글리코젠은 녹말과 비슷해. 알겠습니까? 자, 유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유형 볼게요. 유형 1. 자, 먼저 혈당량 조절입니다. 정상 혈당량부터 시작할게요. 정상 혈당량이, 자, 내 몸 혈액 안에 들어있는 혈당이 정상이야. 이 상태에서 밥을 먹을 거야. 쫙쫙. 뭐였다?
여기서 가자. 식사. 밥 먹었어. 그럼 어떻게? 혈당이 높아지죠. 고혈당으로 됩니다. 고혈당. 이때 어떻게 돼야 돼? 뭐가 분비돼야 되겠죠? 뭐가 분비된다? 인슐린이 분비되겠죠. 어디에서? 이자에서. 이자에서 인슐린 분비가 나타나죠. 자, 인슐린이 분비되고 나면은 요 놈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준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인슐린이 간에서 뭐죠? 저기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역할을 하고 세포호흡을 바로 촉진시켜 버릴 수도 있죠. 세포호흡 해가지고 세포호흡에서 자 포도당을 바로 써먹어 버릴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요 과정을 거치고 나면 결국은 정상혈당량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다. 이게 혈당이 높아졌을 때 고혈당 상태 되겠습니다. 저혈당 상태 볼게요. 뭐 했을 때? 운동했을 때. 자, 운동했어. 내 몸에 있는 혈당을 전부 다 썼어. 그치? 부족해. 혈당이 부족해. 피 안에 당분이 없어. 양분이 없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때 이자에서 다시 어떤 호르몬을 분비를 해야 되죠. 뭐죠? 이 호르몬 이름이 뭐라 그랬어? 글루카곤. 자, 글루카곤을 분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글루카곤이 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죠? 간에서 글리코젠을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시켜주는 거죠. 그럼 다시 정상 혈당량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다. 이 두 가지 과정입니다. 모식도라고 합니다. 이게 유형 1번입니다. 자, 이게 혈당 조절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체온 조절하고 수분량 조절까지 봐야 돼. 이 유형 1번 다 써보세요. 자, 체온 조절 볼게요. 정상 체온부터 시작합니다. 보자. 정상 체온 왔다. 이것도 약간 복잡해요. 여기 좀 저걸 적어야겠다. 자, 유형 두 번째. 체온이 높을 때, 체온이 낮을 때. 이거는 두 가지 경우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체온 조절을 할 때는 아까 혈당 조절을 할 때는 호르몬만 작용을 하면 됐었어. 근데 이 체온 조절을 할 때는 신경계랑 호르몬이랑 동시다발적으로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를 따로따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정상 체온부터 했을 때 더워졌을 때 한번 볼게요. 정상 체온에서 자, 주위 온도가 상승했어. 더워졌다는 거죠. 그죠? 더워지고 나면은 내 몸의 체온이 어떻게 되나? 체온이 당연히 상승하지. 너무 당연하지. 주변이 더워졌으니까 내 몸이 체온이 상승하겠죠. 그러면은 우리 몸의 어떤 부위에서 내 몸이 더워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 느낄 거야. 누가 인지해야 됩니까? 어디 뇌 중에서 어떤 뇌가 인지할까? 에이? 아니야. 대뇌에서 인지하면 안 돼. 대뇌는 명령을 내려야 돼.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해주는 부분에 뇌가 있었어. 그렇죠. 간내죠. 맛이 간내. 간내. 미안합니다. 못 들은 걸로 해줘. 간내입니다. 자, 간내에서 내가 덥다는 걸 느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체온을 내려야 될 거 아니요. 그지? 우리 몸에 체온을 내리는데 어떤 게 역할을 해주면 되냐면 혈관이 확장돼가지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그 열을 바깥으로 내뿜어야 돼. 혈관이 확장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혈관이 확장돼. 우리 얼굴이 어떻게 될까? 열이 얼굴로 올라오잖아. 그지? 더워. 뭐 죽겠어. 얼굴이 어떻게 돼? 빨개지죠. 혈관이 확장되면 얼굴이 빨갛게 보이는 거야. 요거 이해돼? 그죠? 혈관이 확장되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내 몸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날아갑니다. 수분이 왜 바깥으로 날아가냐면 땀 분비가 증가하는데
자, 땀이 많이 나요. 내 몸에 땀이 났어. 이 땀이 우리 바깥쪽에 피부에 맺히잖아. 그러면은 액체가 기체로 바뀔 거 아니야. 그지? 액체가 기체로 바뀌면서 내 몸이 시원하게 느끼는 거 효과가 있어. 이게 뭔지 알아? 기화잖아. 기화. 기화 알아? 기화 알아? 기화는 잠깐만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그지? 이걸 기화라고 불러. 얘가 액체가 기체로 날아가려면 에너지를 더 얻어야 되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열을 뺏어가지고 기체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목욕하고 나서 몸에 물이 있는 상태로 샤워하고 나서 바깥으로 나오면 추운 거야. 왜냐면 내 몸에 있는 물이 기체로 바뀌면서 내 몸에 있는 열을 뺏어서 날아가기 때문에 춥다고 느끼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 효과야. 자, 땀 분비가 증가됐어. 이 땀이 내 피부에 맺혀 있어. 그럼 이 땀이 증발해야 되겠죠? 기화돼야 된단 말이야. 그때 내 몸에 있는 체온을 가지고 날아갈 거기 때문에 땀을 분비시키는 거지. 우리 몸에서. 알겠어요? 이거는 호르몬이 하는 거야? 신경계가 하는 거야? 이거 신경계가 하는 거야. 호르몬이 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적어놓을게 옆에다가. 요거는 신경계. 자,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나면은 열 방출이 증가됩니다. 열 방출량. 열 방출량이 증가됐어요. 체온이 내려가겠죠? 체온이 하강, 떨어진다. 체온이 하강돼서 다시 정상 체온까지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더워졌을 때 우리가 하는 역할,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신경계가 하는 역할밖에 없었습니다. 혈관을 확장시킨다. 그리고 땀 분비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되면은 정상 체온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제 추워질 때가 문제지. 우리 몸이 더워지는 것보다는 추워지는 게 약간 더 힘든 상태야. 그때 호르몬도 작용을 바로 해줄 거고 신경계도 작용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줄 거란 말이죠. 자, 춥다는 걸 느껴보자. 주위의 온도가 요거죠? 주위의 온도 내려간다. 주위의 온도가 떨어졌어. 내려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체온이 내려가겠죠? 자, 체온이 내려갔어요. 아우, 큰일 났어. 누가 인지해야 돼? 간대가 인지했어. 어이, 큰일 났는데? 죽을 수도 있겠는데? 아, 내가 애를 써봐야지 해가지고 호르몬한테도 명령을 내릴 거고 그 다음에 신경계한테도 명령을 내리겠죠. 자, 어디다가 일단 첫 번째 뇌 하수체에다가 자, 명령을 내립니다. 뇌 하수체는 내분비샘이죠. 여기서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 될 거예요. 뇌 하수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호르몬이 하는 역할입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시켜야 되겠죠. 분비가 증가됩니다. 어디다가 분비할 거야? 갑상샘에다 분비시켜야 되겠죠. 갑상샘으로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들어온 거야. 그지? 들어왔다고 봐야죠. 그럼 갑상샘에서 어떤 호르몬이 더 나올 겁니다.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야 되니? 티록신이 나와야 돼요. 티록신이 분비돼가지고 세포호흡, 촉진이 될 겁니다. 잘 안 붙죠? 다시 할게요. 자, 우리 몸의 체온이 내려갔어. 간내가 인지했고 간내의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를 증가시켰어. 어디다가? 이 호르몬을 갑상샘에다 분비를 시켰겠죠. 그럼 이 갑상샘에서 티록신을 분비시켰어. 어디다가? 온몸에다가 이제 티록신을 분비시켜주면은 이 온몸에서 세포 호흡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겠지. 됐어? 하나가 더 있죠. 뭐 해야 돼? 추울 때 온도를, 체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또 좀 있었죠. 자, 그래서 잠깐만. 세포 호흡이 촉진되고 그러면은 열 발생량이 어떻게 된다? 열 발생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그렇지. 세포 호흡이 촉진되니까 열 발생량이 오케이, 증가했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결국 얘를 이렇게 만들어주게 중요해. 호르몬의 역할을 쭉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신경계 역할을 보겠습니다.
자, 간뇌에서 인지했단 말이죠. 명령을 두 가지를 내렸어요. 뇌하수체에다가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신경계 쪽에다가 연락을 한번 해가지고 이번에는 혈관을 수축, 그래서 혈관 수축시켜야 돼. 혈관을 왜 수축시켜야 돼? 혈관이 확장되면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야. 혈관이 수축되면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겠죠. 열 방출량을 감소시켜야 되는 거죠. 혈관을 수축시키고요. 그 다음에 잇목은 수축시킵니다. 잇목은 들어봤어? 근육이에요. 근돼 있으면 근육인데 입, 모, 근 중에서 여기 가운데 있는 모는 뭡니까? 털이야. 털을 붙잡고 있는 근육이에요. 털을 붙잡고 있는 근육에 이 털이 서 있을 수 있게 잡아주는 털 근육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걸 잇모근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잇모근이 수축했어. 털이 어떻게 될까? 바짝 서요. 자, 내가 갑자기 소름이 돋는다, 춥다 이러면 팔에 보면은 이 털이 어떻게 돼? 바짝 서지. 우경아, 나를 봐봐. 자, 춥잖아. 그러면 소름이 돋았다 하면은 여기 있는 털이 있어요. 이 털이 바짝 쓴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런 거야? 잇모근이 수축됐기 때문에 그래. 추울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잇모근이 쪼그라들기 때문에 열 방출량이 감소하겠죠. 이해됐어? 다시? 혈관이 수축한다는, 혈관이 확장되었으면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 열을 빠져나가지 못하기 위해서 혈관을 수축시켰어. 그 다음에 잇모근을 수축시킨다고 하는 것은 요 잇모근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털 있죠. 털을 잡아주고 있는 근육이라고 해요. 이걸 잇모근이라고 하는데 얘를 수축시키면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겠지. 그치? 현상으로 어떤 게 나타나냐? 털이 서는 거야. 알겠어? 소름이 돋아. 추워. 그러면 잇모근이 수축되면, 추우면 여기 소름 돋거든. 소름 돋는다는 게 잇모근이 수축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알았어요? 자, 두 가지 역할 다, 이놈 둘 다 하는 역할은 요거예요. 열 방출량을 감소시키겠다는 거죠. 요 밑으로 쭉 내려서. 자, 요 두 개가 하는 것은 열 방출량을 감소시키겠다는 거예요. 열 방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혈관을 수축하거나 잇모근을 수축시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신경계에서 하는 역할이 조금 더 있다. 자, 우리가 추우면 몸을 어떻게 하지? 추운 몸을 어떻게 해요? 덜덜덜 떨지. 그지? 왜 떠는 거야? 몸을 떨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저리 나지. 근육이 떨려. 자, 근육이 떨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거죠. 됐습니까? 정리해 볼게요. 자, 내 몸이 정상 체온이었어. 주변의 온도가 떨어졌어. 체온이 떨어지겠죠? 그럼 간뇌에서 인지했어. 간뇌에서 두 가지 루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의 체온을 다시 높여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루트는 뇌하수체. 이거는 호르몬의 작용이죠. 그렇죠? 발표할까요? 여기가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의 작용.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해가지고 어디에다가? 갑상샘에다가 분비해서 티록신이 증가되면 세포호흡이 촉진돼가지고 열 발생량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간뇌에서 인지한 다음에 이번에 신경계를 통해서 전해줍니다. 혈관이 수축했어. 잇모근도 수축했어. 다 수축했다는 건 열의 방출량을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자, 열 방출량을 줄였어요. 그 다음에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근육을 떨어가지고 열 발생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었다. 그러면 열을 발생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신경계와 호르몬이 둘 다 동시에 작용을 했었죠. 그죠? 방출량 감소했었고, 결국은 요 두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다시 정상 체온으로 돌아올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유형 2번 체온 유지 파트였습니다. 됐습니까? 이 모식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수분량 조절은 콩팥체에서 담당하라고 있겠죠. 그죠? 항인효 호르몬이 뇌하수체에서 분비된 다음에, 그 다음에 콩팥체 분비되면은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은 수분 제흡수를 촉진시키고 수분 방출량을 줄이겠죠. 내 몸에 물이 너무 많아. 그럼 수분 방출량을 증가시켜야 되니까 항인효 호르몬 분비를 억제시켜야 되겠죠. 촉진과 억제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1번 땀,
분비. 운동했겠죠. 자, 땀을 분비하고 나면은 내 몸에 물이 부족해지잖아. 그치? 그러면은 체내 수분량이 감소할 거예요. 자, 물이 부족해. 그러면 더 이상 물을 내보내면 안 돼. 그러면 항인력 호르몬이 나와야 되겠죠?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체액의 체액. 우리 몸에 있는 액체, 체액의 농도가 높은 상태겠죠? 안 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간뇌에서 이 사태를 파악을 합니다. 간뇌에서. 자, 파악을 했죠. 뭐를 분비할 거야? 간뇌에서 항인효 호르몬을 분비를 시키겠죠. 그럼 이제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어디로 분비해야 되니? 콩팥으로. 콩팥으로 분비하면은 콩팥에서 뭐 하죠? 수분 제흡수를 촉진시키겠죠. 바깥으로 내보내지 말고 물을 다시 빨아들여라. 제흡수시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결과, 현상, 오줌량이 감소되는 거야. 운동 되게 많이 하고 나면은 물 엄청나게 많이 먹어도 오줌 별로 안 나요. 그죠? 땀으로 거의 다 날아갔기 때문에. 자, 다음 두 번째. 물을 먹었어. 물 섭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물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많이 먹어야 될 상황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 액체를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현상이 하나 있어. 뭐야? 액체류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현상 뭐라 그러지? 단순하게 생각해. 학생들은 그러지 않는데 어른들은 이 어떤 액체를 지속적으로 계속 먹어. 뭐야? 커피 말고요. 커피 말고요. 커피는 조금씩밖에 안 먹잖아. 한 번에 막 엄청 많이 먹기도 하고 계속 몇 시간 동안 먹기도 하는 거 있잖아. 뭐야? 술이죠, 술. 어른들은 술을 되게 많이 먹잖아. 맥주를 먹을 수도 있고, 뭐 소주를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액체류가 더 이상 내 몸에 물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액체를 계속적으로 흡수를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 거야? 내 몸에 물이 알코올도 있지만 안에 다른 성분도 들어있지만 그 술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은 뭐야? 물이잖아. 그지? 화장실을 겁나 가겠죠. 그죠? 거기에 대한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술 먹었다고 생각해도 하면 제일 간단할 것 같긴 한데, 자, 물 섭취가 엄청 많아요. 그럼 체내 수분량이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잖아요. 너무 많아지는 거야. 물이 많아. 그치? 그럼 체액의 농도가 높겠죠. 체액의 농도가 높은 상태가 됩니다. 높아. 그럼 간내가 인지했지. 아, 큰일 났다. 방광이 터지겠다. 그지? 내 몸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액체류의 한계를 넘어섰어.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 그때 항인효 호르몬이 나오면 돼, 안 돼? 얘가 나오면 안 돼요. 그지? 얘가 있다는 거는 오줌을 싸지 말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항인효 호르몬은. 근데 오줌을 좀 싸야 되는데 얘가 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지? 항인효 호르몬 분비를 억제시킵니다. 얘를 못 나오게 해야 되는 거야. 됐어요? 자, 억제된 다음에 그러면 콩팥에서는 이제 일을 안 하겠죠. 콩팥에서는 수분 재흡수를 촉진하는 게 아니라 수분 재흡수를 억제하겠지. 수분 재흡수를 억제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자, 들어오는 대로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오줌량이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는 거죠. 됐습니까? 체액의 농도가 높다는 건 물이 별로 없다는 거야. 짜다고 생각하면 돼. 자, 봐봐. 비커가 있어. 비커가 있는데 농도가 높다는 건 뭐야? 진하다는 거지? 그치? 물이 별로 없으니까 물이 쪼그라들었어. 그럼 농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체액, 우리 몸에 들어있는 액체. 거의 피 얘기하는 거지? 피. 수분량이 땀을 분비했어. 그럼 이게 물이 왜 높음으로 되어 있냐?
그렇죠. 정확했어요. 잘했어요. 오케이, 땡큐. 자, 물을 됐나? 이해됐네. 이해됐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면은 4단원 진도 싹 다 끝났어요. 일단은 뭐 수고했습니다.